안녕하세요. 인간의 불확실성과 점성술에 발표할 3학년 5반 8번 부지하입니다. 네, 일단 우리는 자연의 불확실성을 신의 의지로 합리화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이해할 수 없었던 시대에는 인간보다 월등한 어떤 존재가 자연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그 존재를 화나지 하지 않게 위해서 재물을 바치고 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정권을 잡고 많은 대중들을 호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시간에 구속된 존재로서 미래가 항상 예측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 예측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는 이와 같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운명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환상에 불과할지라도 받게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속임수, 즉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점성술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점성술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인간의 열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속임수는 여전히 통하고 있는데요. 점성술은 미래를 예측하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열망이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미래 예측에 집착할까요? 항상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점성술과 예언, 인간이 불확실성을 통제하려는 최초의 시도를 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점술, 예언, 별 등을 이용한 미래 예지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간의 의식은 통계학 분야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학의 확률을 이용해서 수학, 경제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서 불확실성의 중요성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은 천체 관측 현상을 인간의 운명과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성술은 천공도에 나타내는 여러 요소들을 통해 특정 주제나 목적에 맞게 풀어내는 일 등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특정 주제나 목적은 인간의 운명이나 장래, 정치, 사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성술은 옛 점성술사들은 주로 항성, 별자리들과 태양, 달, 행성, 해성과 유성을 비롯한 객성들의 관계를 갖고 전복을 보았는데요. 과거에는 점성술을 토대로 중요한 정치 사안 등을 결정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정식 학문으로 인정되었던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비과학적인 믿음으로 취급받습니다. 이러한 예로는 천문학이 있는데요. 수학, 물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들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점성술은 상징주의적 학문으로 상지적 언어로 발현되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불합리하고 추상적인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는 절대적인 영원성을 추구하고 이미지나 의미보다 암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생천공도인데요. 출생천공도란 한 사람의 출생 순간 같은 특정 시간, 태양과 달, 행성, 기준선을 표현하여 점성술의 도표 또는 도해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출생천공도를 통해서 인간의 생애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나 점을 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서는 이러한 문양들이 태양이나 수성, 금성 또는 별자리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다음은 점성학의 역사인데요. 우선 메소포타미아 시대에는 예언 점성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기원전 2500년경부터 기원전 2세기까지입니다.
일식이나 월식, 해성 등의 천체 형상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통계적 자료들을 토대로 추상적 이론을 도출합니다. 기원전 630년부터 450년 황도 12구역을 정립했고 기원전 15세기경 바빌로니아 왕국에서 출생 점성학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네, 다음은 헬레니즘 점성학입니다.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7세기까지 되었고 정교한 점성학 체계가 정립되었습니다. 인도나 페르시아로 점성학이 전파되었고 로마의 그리스도교 국교 선포 이후 12세기에 이를 때까지 서유럽에서 쇠퇴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랍 점성학입니다. 아랍 세력의 확장과 함께 헬레니즘 점성학을 흡수한 아랍 점성학은 나중에 인도나 페르시아의 점성학도 통합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당시 먼데인 점성학을 발전시켰고 11세기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으로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유럽의 세력이 확대되지만 헬레니즘 점성학보다는 15세기경까지 아랍 점성학이 대부분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르네상스 시대 점성학의 부흥입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이어진 르네상스 시대는 교회 약화와 아랍에 대한 불만으로 예전의 그리스 문화를 복원하자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성학의 기법도 수정되어 개량이 되었고 이때는 사회적 혼란으로 점성학의 수요가 늘어나 일반 서민들도 점성학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물질과학의 발달과 함께 점성학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현대 점성학입니다. 정신 분야 중심의 현대 점성학은 20세기 초에 발생되었는데요. 19세기 말 정신 영역 탐구가 활발해지며 점성학도 운명이나 예정된 사건을 다루기보다 개인의 내면,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심리 점성학의 탄생과 함께 그 편리함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고 1985년 그리스천 점성술 원본이 발견되면서 고전 점성학이 다시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다음은 현재 점성학인데요. 고전 점성학이 다시 부흥기를 맞이한 이후 헬라어, 아랍어, 라틴어 점성학 문학 번역이 활발해집니다. 현대 점성학의 적용 문제도 연구되는데요. 고전 점성학과 현대 점성학의 구분이나 대립에 관한 논란들이 있지만 이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메르 경제는 석유와 양모의 수출에 기반을 두었고 주로 양모가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었습니다. 옷을 비롯한 색실을 짜넣어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공예의 일종인 테피스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장식품을 양모로 만들어 팔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수메르인 장신구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테피스트리인데 점성학 관련된 테피스트리용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마 길이에 따른 계급을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마 길이는 계급에 따라 구분했는데요. 하인, 노예, 군인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왕족과 종교적 시행권 행사라는 소위 점성가들은 긴 치마를 입었습니다. 긴 치마를 입은 계급은 치마를 랩처럼 두르고 벨트로 고정해 입었는데요. 천을 많이 두를수록 부와 권위를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벽화나 동상 발굴을 살펴보면 긴 치마를 입은 남성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인데요. 이건 점성술사가 당시에 영향력이 아주 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수메르인들은 털실을 돌려 천을 짜고 천을 염색하는 일을 할애했습니다. 하와이 전통 의상으로 유명한 게 입등을 겹쳐 풍성하게 입은 카우나케 같은 스타일이 있는데 이것은 푸른잎 대신 양털 같은 천으로 수메르인들을 이렇게 만든 치마를 남녀 보편적으로 입고 다녔고 수메르인들은 직접 기술이 유독 발달했는데 이들의 직조법은 마치 부대자루에 구멍을 뚫어 입고 다니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이 유명했습니다. 이것들은 훗날 아시리아인, 그리스인, 이집트인들의 옷에 영향과 영감을 주게 됩니다.